혹은 지식이라는 점에서 또 그러하였습니다. 표현이나 단어나 언어 이런 것들이 굉장히 학문적이고 난해하고 어렵고 이런 부분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허경서 목사님은 지식은 자기 논리로 규정되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해석되지도 않는 있는 그대로의 민중상, 즉 민중의 사실에 주목하셨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스스로 말하기를 다시 공부하면서 처음에 허 목사님 표현하신 이 민중사실, 민중사실이라는 이 단어에 굉장히 많이 소위 이제 젊은 친구들 이야기를 하면 꽂혔어요. 아, 민중사실이라는 게 있구나. 이런 것을 보면서 이제 굉장히 많은 여러 가지 생각들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민중사실 주목하시는데 민중사실을 기준으로 민중의 현상을 판단하고 민중사실에서 민중의 운동성을 개발하도록 도와야 한다. 이런 것을 계속 강조하셨습니다. 민중 속에서 민중 언어를 배우며 민중사실을 파악하는 것이 민중운동가들의 핵심 과제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민중사실을 보다 완벽하게 파악하는 일은 민중이 되어보지 않고는 불가능한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허 목사님은 민중사실을 민중교육과 민중운동의 근거로 삼고 이 일에 헌신하고자 했습니다. 이러한 신념과 고백이 아마 허 목사님 자신을 뼛속 깊이 민중의 이미지를 보여준 이유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계속 그 민중의 언어를 배우면서 민중사실을 파악하시려고 계속 민중과 함께 있고 그 속에서 민중의 참모습을 보는 것, 이것이 민중운동가들의 기본 자세다. 이런 것을 계속 강조를 하고 계셨습니다. 허경서 목사님은 민중사실을 접하기 위해서 문동환 교수님이 이제 그 당시 지도를 받고 계셨는데 조언을 듣고 가난한 노동자들의 문집을 들여다보기 시작하셨어요. 문집 속에서 그들의 생활과 생각, 느낌과 감정들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노동자들이 쓴 수기를 보면서 그들의 성장 과정과 살아보려고 몸부림치는 모습과 생각을 읽었습니다. 노래를 들으며 그들의 정서와 희망, 탄원, 그리고 꿈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노가바라고 가사 바꿔 부르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보면서. 그리고 여기 이제 나타난 가난한 노동자는 요즘에 이제 대기업 노동자와 다르게 빈민 지역의 환자촌에 있어서 이제 일용직으로 또는 영세 공장에서 일했던 빈민이자 또 지역에 살고 있었던 빈민으로서의 노동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들이 어떤 여러 가지 문제에 직면해 가지고 진정을 내거나 호소를 할 때 썼던 글들, 호소문이나 진정서를 읽으면서 그들의 가치관을 알 수 있었습니다. 또한 마을에서 들려오는 웃음과 울음, 절규와 비명, 노래와 춤들을 한꺼번에 다 담고 싶어 하셨어요. 허 목사님 스스로 말하게 하라 민중사실의 연구라는 그 장을 읽어보면 구구절절한 민중사실을 볼 수 있었습니다. 허 목사님 말하는 민중사실에 대하여 나름 해석하며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 이야기하기 전에 잠깐 영상 잠깐 내려보시죠. 허 목사님 연구하신 그 민중사실의 어떤 모습들이 있거든요. 무슨 말들, 희열을 느낀다, 기쁘다, 즐겁다, 기분 좋다, 뭐 이런 이야기. 그 다음 자학적 감정에 대한 표현들. 살고 싶지 않다, 슬프다, 울고 싶다, 마음이 아프다, 눈물이 난다, 수치스러운 생각이 든다. 이런 표현들을 다 민중의 사실로 확인을 하신 거예요. 그 다음 저항적인 감정도 계속 있었죠. 예를 들어서 이제 분개한다, 울분이 난다, 환멸과 증오가 생긴다. 이런 부분도 있고 단순 감정에 대한 표현도 있으셨어요. 외롭다, 불안하다, 걱정스럽다, 미안하다, 이런 것들.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아무거나 다른. 이제 노동자로서 그 여러 가지 어떤 의식에 대한 이야기들 부분인데요. 이런 게 있어요. 이제 친구와 동료 관계, 노동자들의 친구와 동료 관계에서 얻은 슬픔들에 대한 이야기인데, 분회장이 돈 받고 도망갔다, 동료들의 손가락이 잘렸다, 억울함을 느끼지 못한다, 경찰에 끌려간 동료, 죽은 동료,
친구가 나쁜 길로 빠진 철야 작업으로 죽고 싶다는 아줌마를 보고 이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모임에서 떨어져 나감, 철야 작업 때문에 집에 못 들어간다는 친구, 노동 불만에 대한 이야기, 꼬마가 죽지 않고 살았다는 감격 때문에 등등 끝까지 내용을 문집이나 숙이나 그 다음에 호소문 진정서를 보면서 이런 실제적인 표현들을 민중 사실로 본 거죠. 이것에 대해서 해석을 한 어떤 그 지식인의 표현이나 이런 개념이 아닌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사실로 보고 여기서부터 민중교육이나 민중운동을 시작해야 된다라고 강조하시고 또 그 필요성을 역설을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민중사실은 아까 그런 표현들 그냥 있는 그대로의 모습 그런 민중사실은 실제로 또 왜곡되거나 또는 해석되거나 규정되지도 않는 그들이 표현하는 감정이나 의식이나 또 여러 가지 어떤 그 생각들 이런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확인된 그 모습 그대로를 민중사실로 이렇게 표현하신 거죠. 그래서 민중사실은 있는 그대로의 민중상입니다. 그것은 민중의 푸념과 넋두리, 삶의 전모가 밝혀지는 민중 현장의 이야기입니다. 개인적 삶의 이야기들과 집단적인 공동의 사건들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가난과 역경 속에서 체험한 인생 철학이고 고백이기도 합니다. 허 목사님은 민중 사실을 제대로 접하려고 노력하지 않으면 민중을 왜곡하고 민중을 심지어 거역하게 된다고 강조하셨습니다. 민중 사실은 민중 언어로 표현됩니다. 민중 언어 속에는 고백, 갈등, 사회적 투쟁, 희망을 보여주는 민중 사실들이 있습니다. 민중 언어를 배우며 동화해야 주민과 대화할 수 있습니다. 민중의 말이 서구화되어 있고 기득권자나 엘리트를 모방하는 말도 참 많았다고 합니다. 때문에 허 목사님은 민중의 구체적인 삶을 드러내는 민중의 언어를 다시 살리고 그 뿌리를 찾아가야 한다고 강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민중 사실은 민중의 감정과 의식으로 드러나는데요. 민중은 자신이 직면한 현실에 대하여 희노애락의 감정을 표현합니다. 민중의 감정에는 반드시 그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의식과 행동의 원천이 되었던 것입니다. 민중은 이기와 이타에 대한 자기만 챙기는 것과 또는 또 동료나 남을 생각하는 것, 세상을 생각하는 것, 이 두 가지 사이에서 계속 활동하면서 의식이 주체적으로 성장하는 것을 허 목사님이 목도로 하신 거예요. 허 목사님은 민중의 언어로 드러나는 감정과 의식의 흐름을 잘 읽으면서 민중교육과 민중운동의 방법을 개발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 보통 이제 민중을 바라보면서 또 가난한 사람 바라보면서 국자들 이야기는 의지가 약하다, 게으르다, 의욕이 높다 이런 표현을 굉장히 많이 일반적으로 많이 하는데 허 목사님은 민중의 언어와 말, 삶 속에서 그 사실 속에서 민중의 강렬한 삶의 의지를 보셨어요. 그래서 민중 사실은 민중의 강렬한 삶의 의지를 보여준다 이렇게 이제 정의를 내리셨는데 민중의 감정과 의식에 인간답게 살고자 하는 열망과 의지가 있다. 비록 가난하지만 평화롭고 정직하게 당당하게 살아가는 몸부림이 있다. 허 목사님은 민중의 강렬한 삶의 의지에 기쁨이 생기면 그 기쁨이 세상을 바꿔 나가는 힘을 갖게 된다고 보셨습니다. 때문에 민중의 삶의 의지를 왜곡하지 않도록 제대로 민중 사실을 배우고 연구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민중 사실을 제대로 모르고 그냥 겉으로 보면서 그냥 판단하는 거죠. 저렇다, 이렇다. 그래서 안 된다. 이런 표현들을 하시는 것에 대해서 경종을 울리는 그런 표현이신 것 같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개념은 민중현실이었습니다. 허 목사님이 지적한 대로 다분히 지식인의 관점에서 해석하려는 민중의 모습에 관한 개념이죠. 민중의식이 이렇다 저렇다 이렇게 판단하고 규정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 지식인의 관점에서 민중의 모습을 보면서 좀 가엽게 여기면서 안타까워하고 또 애태우고 또 분노하고 자기 신념과 의지대로 민중의 현실을 그대로 그냥 본 것이죠. 해석한 것이죠. 순전히 먹물적 근성의 감정이었고 관점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민중 사실은 제대로 모른 채 먹물 이론으로 해석한 민중 현실만 자꾸 생각해 보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사실을 놓고 민중교육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가장 먼저 민중교육을 고민하려면 민중사실의 눈을 돌려야 될 것 같습니다. 민중의 삶을 드러내는 민중의 언어를 충분히 파악해야 될 것 같아요.
민중의 언어는 지식과 정보를 알 수 없습니다. 허 목사님이 표현한 대로 더불어 있든지 위에 있든지 간에 생활 속에서 삶 속에서 만남으로 알 수 있습니다. 한편 교육자 자신의 경험과 지식으로 민중사실을 규정하고 판단하려 한다면 민중사실을 자신의 교육 방법에 꽤 맞추려 한다면 그건 민중사실을 왜곡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왜곡된 민중사실은 왜곡된 민중교육으로 이어지겠죠. 민중사실의 민중교육의 주제가 있습니다. 민중교육의 주제는 외부에서 주어지지 않습니다. 지식인의 먹물적 이론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주제는 민중사실에서 옵니다. 파울로 프레이리는 민중사실을 드러내는 페다고지를 쓴 민중교육학을 쓴 파울로 프레이리는 민중사실을 드러내는 민중의 언어를 연구하며 교육의 주제를 찾았습니다. 수개월 동안 민중의 언어만 연구하고 주제를 찾는 작업을 했던 거죠. 민중의 언어에는 민중의 사건과 갈등, 신앙과 고백, 투쟁과 희망이 있습니다. 민중교육은 이러한 민중사실을 주제로 삼고 민중 스스로 말하면서 배우고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민중사실에서 민중교육의 전략과 방법도 개발해야 될 것 같습니다. 민중교육은 지식이나 하나 빠졌네요.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 아닙니다. 민중 자신의 삶을 스스로 변화시켜 나가도록 돕는 것입니다. 민중 자신의 글이나 그림으로 살아온 인생 이야기, 사회정기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야기로 민중의 삶의 모습을 보여주는 민중 문화로 민중교육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서로 어울리며 협동하며 살아가는 공동체 삶 속에서도 민중교육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한편 이제 교재와 관련해서도 홍 목사님 강조하셨던 부분이기도 하고 저희들이 계속 염두에 둬야 될 부분인데 민중에게 읽히는 교재를 만들어야 할 것 같습니다. 민중교육은 민중의 언어로 민중사실을 다루고 가는 것입니다. 교재는 민중의 언어로 쓰여져야 됩니다. 민중교육의 교재는 민중사실을 파악하여 나온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재는 민중에게 민중사실을 되돌려주는 민중교육의 수단이자 도구일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주민운동 개념으로 개념을 떠올려보면 이 민중사실과 민중교육은 주민사실과 주민교육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두 개념은 서로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허 목사님의 민중사실에 대한 신념, 모든 것의 출발로 삼으셨던 이 민중사실에 대한 신념을 주민사실에 대한 신념으로 연결해서 올바른 주민교육을 고민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기를 소망해 봅니다. 마치겠습니다.